충격량 문제 74쪽에 10번부터 일단 11, 12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풀어본 다음에 할게요. 해봅시다. 10번 봅시다. 10번이요. 일어나시고. 자,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는 각각 V랑 3V의 속도로 운동하고 C는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그림 나는 B에 C가 충돌하고 이어서 A에 충돌한 후, 그러니까 B가 지금 C 충돌했다가 다시 A랑도 충돌했대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질량도 다 나와 있고 동일한 직선상에서 움직인다. 그러면 뭐 운동량 보전 법칙으로 다 계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얘가 이제 처음에 충돌한 다음에 B가 C에 충돌하고 니까 먼저 얘랑 충돌했겠지? 그쵸? 그러면은 요때 운동량 보전 법칙 적용하면 A 운동량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6mv죠. 6mv. 얘는 정지했으니까 운동량이 없잖아요. 처음 운동량의 합은 6mv고 그 다음에 얘가 나중에 4m 곱하기 1.8v가 됐고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여기에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요거는 아니고 요 중간에가 있는 거죠. 중간에가. 그래서 2mv 다시라고 쓰면은 이제 운동량 보전 법칙에 관한 식을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은 다 없어질 거고 얘는 없어지고 곱하면 32 7점인가요? 7점이 7.2V인데 이를 뒤 1로 넘기면 마이너스 1.2V는 2V 다시고 V 다시는 마이너스 0.6V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딪히고 난 다음에는 B는 뒤로 튕겨져 나오는 거 뒤로. 그렇죠. 네, 뒤로 튕겨져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에서는 운동량이 그 나중 운동량이 B의 나중 운동량이 B 다시라고 할게요. B 다시 아니 B 다시 쓰면 안 되겠다. 운동량이니까 P로 씁시다. B 다시는 2m에다가 마이너스 11.2mv가 될 거고요.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6mv잖아요. 마이너스 7.2mv가 되죠. 그래서 충격량이 7.2mv가 되는 게 맞죠. 이거 이해하시죠? 처음 충돌.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충돌을 하는데 A랑 충돌할 때 A는 운동량이 mv입니다. mv 그쵸? mv고 얘는 운동량이 마이너스 1.2mv예요.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의 합이죠. 충돌하기 전. 충돌한 후는 얘가 이렇게 됐어요. 마이너스 0.6mv가 됐어요. 운동량이. 그 다음에 얘는 2m이고 VB 여기 VB 있으면 되네요. 여기 VB라고 됐으니까. 그래서 얘도 넘기면 마이너스 0.6V는 2는 지우면 안 되죠. 2VB VB는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는데
마이너스 나오면 안 되는데요. 다시 볼게요. 아, 플러스로 되고 맞는데. MV를 안 했구나. 미안. 여기 MV 하나 있죠? 여기 MV 하나 있으니까 빼면은 마이너스 0.2고 이거 넘겨오면은 0.4네. 0.4 그쵸? 그러니까 이 부호가 중요합니다. 봐봐요. 쌤이 여기 있는 거 쌤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요게끼리만 계산했네.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더니 마이너스가 나왔잖아.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로 이동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내가 계산했는데 마이너스 나오면 틀렸다라는 거 좀 아셔야 돼. 그래서 요거까지 해서 계산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0.2에다가 이항 해가지고 플러스 0.6 되니까 0.4네. 여기가 0.4입니다. 0.4는 이 VB VB는 0.2 V 0.2 V가 됩니다. 얘가 이제 0.2입니다. 얘 틀렸네요. 지금 틀렸고요. B가 A와 충돌하는 동안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중 운동량이 0.2 곱하기 2니까 0.4mv고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구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여기니까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야 되잖아요. 0.4mv에서 처음 운동량 요때죠. 요때 이걸 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1.2mv 1.6mv 맞네요. 1.6mv 맞습니다. 기억력 74쪽이에요. 차근차근히 한번 충돌하고 그 다음 충돌할 때까지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되죠. 그쵸?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운동량 보존 법칙을 차근 두 번 쓰면 됩니다. 11번의 고난도 문제에 가는 질량이 m이고 3m인 물체 A,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수평면에 놓인 A를 수평 방향으로 F의 힘으로 당겨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여기 요쯤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 요게 지금 뭐 중력과 속도 G라고 했으니까 중력은 이제 3mg인데 마찰력 없으니까 얘 잡아당기는 힘 F는 3mg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걸 얘가 잡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F는 3mg가 됩니다. 이거는 3mg고 기억해서. 그 다음에 나는 손을 놓았을 때 A가 D만큼 이동하는 동안 실이 끊어진 모습이다. D만큼 이동하고 실이 끊어졌나봐요. D만큼 이동하고 A가 운동을 시작하여 D만큼 이동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이렇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충격량을 알려면 운동량의 변화량 알면 되는데,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려면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뭐 나중 속도 이런 걸 알아야 됩니다. 나중 속도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고난도 문제인 이유는 충격량과 운동량의 관계랑 속도에 관한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속도를 계산하면 되겠다. 일단 얘를 놔요. 놓으면은 얘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어떻게 운동할 거냐면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3mg야. 3mg. F는 MA 쓸 거예요. F는 MA. 밑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3mg고 물체 질량은 전체가 4m이잖아. 4m. 그쵸? A는 4분의 3g. 가속도 구했어요. 4분의 3g. 그쵸? 첫 번째 4분의 3g로 가는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운동량을 알려면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d만큼 이동했을 때 속도. 근데 그거는 지금 원래 가속도를 알면 시간을 알면은 시간 곱해가지고 속도 알 수 있는데 시간이 없잖아. 시간이 없으면은 이 식을 좀 떠올려셔야 해요. 바로 시간이 없으면은 이 식을 좀 써먹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동거리가 S가 D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A도 구해놨어요. A도 4분의 3G라고. 그쵸? 근데 나중 속도를 알고 싶은 건 나중 속도. 처음 속도는 0이죠. 요 식을 적용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A가 4분의 3G를 써야 되는 거고, S 대신에 D 쓰면 됩니다. 그쵸? D. 근데 처음 속도는 0이기 때문에 나중 속도를 알 수가 있죠. 나중 속도 알 수 있어요. 나중 속도는 루트 2분의 3GD. 이게 나중 속도. 그럼 충격량의 크기를 알아야 되잖아. A가 운동하면서 D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받은 충격량의 크기. 그럼 운동량의 변화량 구하면 되는데,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잖아. 그쵸? 근데 나중 운동량은 M 2분의 3GD. 그거에서 처음 운동량이 근데 0이잖아. 0. 그쵸?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게 맞네요. 요게 운동량의 변화량이 M 곱하기 루트 2분의 3GD인데 그게 충격량이랑 같은 거니까 니은 보기는 맞습니다. 실이 끊어지고 1초 동안의 운동량의 크기는, 근데 여기 실이 끊어졌대. 근데 실이 끊어지고 운동량의 크기는 A 운동량의 크기보다 3mg만큼 크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잘 들어요.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얘는 계속 등속 운동하는 거야. 등속 운동하는 거죠. 그쵸? 예. 얘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 운동량은 그대로예요. A는 운동량이 그대로입니다. 실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1초 후에도 그대로고, 근데 얘 B 같은 경우에는 좀 복잡하겠네. 그러니까 실이 끊어지기 바로 직전의 속력은 얘랑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B의 운동량의 크기를 계산하려면 3m 곱하기 V를 해야 되는데 V가 얘고, 일단은 처음에는 얘인데 2분의 3GD죠. 네. 근데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만큼 속도가 더 증가될 거 아니에요. 2분의 3GD 2입니다. 2.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AT를 더하면 되는데, 근데 끊어지고 나면은 봐봐, 끊어지고 나면 그냥 중력가 속도로 낙하하는 거기 때문에 1초 후에 속도는 여기다 G를 더한 값입니다. G를 더한 값. G를 더한 값이에요. 이해하시죠? 근데 이걸 계산하면은 요 항이 있기는 하네. 3mg라는 값이 있는데 요 앞에가 여기로 곱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만큼 크다는 아니야. 왜냐면 얘는 여기다가 여기 이렇게 또 곱해야 되고, 미안, 여기 m을 쓰면 안 되지. 미안해. 여기 m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가 질량이 달라서 이 디귿 분항이 보기가 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해야 되니까. 근데 A는 운동량이 지금 만약에 뭐 질량이 3m이었다라고 하면은 요 보기가 맞는 건데, 요게 얘는 m이고 A는 m이고 B는 m이 아니라 3m이기 때문에 요 값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만큼 크다가 아니라 2m 루트 2분의 3gd 플러스 3mg만큼 크다. 요렇게 답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순히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의 관계로만 푸는 건 아니고 F는 ma씩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 가속도에서 운동에 관해서 그것도 사용해야지 이 속도 알 수 있습니다. 갔다 오세요. 자, 12번 또 한번 해보시고요. 12번 안 한 것 같으니까 12번 한번 해보시고, 12번 할게요. 12번. 그림은 질량이 M인 물체 A와 B가 도르래를 통해 실로 연결되어 있고 정지해 있는 모습이다. 질량 2M인 C를 손으로 잡아 정지해 있다. 일단 지금은 손으로 잡아서 정지해 있겠네. 아무래도 그쵸? 둘 다 A, B 둘 다 질량 M이니까 2M이 달려있는 이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을 이제 잡고 있는 모습이겠지. 그 다음에 C는 내부는 이게 중요하네요. C가 내부가 뚫려 있대요. 이거 잘 보시면 점선이 있네. 잘 봐. 여기 점선 있습니다. 여기 점선 있어요. 이렇게. 얘는 그냥 잡고 있는 거구나. C는. 그렇구나. 그래서 0초일 때 C를 가만히 낙하시키니 C가 B에 충돌한 후 함께 운동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야. 얘가 이렇게 낙하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함께 운동한대. 그렇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C는 요만큼일 때 B와 충돌한다. 근데 이제 이 낙하는 H만큼 하고 중력과 속도는 G죠. 그러면은 이제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에서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요걸로 계산하면 되나? 이렇게 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S 대신 H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V0는 0이죠. 그 다음에 2분의 1 GT 제곱, 계산할 수 있네요. A는 G로 넣으면 되니까. T제곱은 G분의 2H, T는 루트 G분의 2H. 맞네. 기억 맞고요. C가 B에 충돌한 직후 C의 속력은 요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이때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떨어지는 동안에 얘는 가만히 있다가, 그러면 이제 C가 충돌할 때의 속력을 계산하면 되겠네. C는 그러니까 요만큼 낙하하는 거고, 그래서 C가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V는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 쓰면 되는데 V0는 0이고 A 대신에 G를 쓰면 되고 T 대신에 얘를 쓰면 되죠. 그러니까 C가 충돌하기 바로 직전 속력은 G 곱하기 루트 G분의 2H예요. 이거 이해하시죠? 이거 이해하시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안에다가 집어넣으면은 루트 2GH. 요게 충돌하기 직전이야, 전. 이거 아시겠어요? 그쵸? 시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시간을 모른다라고 하면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에서 A는 G고 S 대신에는 H 넣으면 되고요. 나중 속도 V제곱이니까 V0는 0이잖아. 그쵸? 그래서 V는 루트 2GH 이렇게 계산하셔도 됩니다. 이거 똑같죠? 시간이 있으니까 가속도에다가 시간 곱해가지고 나중 속도 구해도 되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뭐 둘이 똑같지. 그래서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은 EM 루트 EGH고요. 근데 충돌한 후에는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는데 이게 문제네. 같이 움직이는데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구나. 얘도 있네요. 그래서 충돌한 후에는 여긴 또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움직이니까 운동량은 요게 질량이 m 플러스 2m이에요. 그 다음에 속도가 나오겠지. 속도 얼마 이렇게 움직이겠지. V-로 하자.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4m이고 넘기면 V-는 2분의 루트 EGH인데 그러면 2분의 1을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루트 안으로 집어넣으면 2분의 GH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이해하실까요 이거? 그런데 이거는 직후야. 바로 직후. 왜냐면 부딪히고 나서는 얘네가 중력 때문에 또 이제 가속도 운동 하니까 바로 직후 속력은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실까요? 충돌한 직후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C와 B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함께 운동하는 동안은 이제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도르래에 있고 이렇게 함께 운동하는 동안에는 이쪽이 3m이고 여기가 m인 거야. 여기 m인 거야. 이렇게. 그쵸? 함께 움직이는 동안에는 그러면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은 3mg고요.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2mg야. mg구나. mg예요. 빼면 2mg죠. 그래서 합력은 2mg고 질량은 4m입니다. 4m. F는 MA 쓴 거도 지금 F는 MA 쓴 거야. A는 2분의 G고요. 예, 가속도 2분의 G인데 가속도가 2분의 G면 요 물체 있죠? 이 물체 A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A잖아. A가 2분의 G잖아. 그러니까 2분의 mg가 돼야 돼. 잘 보세요. 중력이 mg인데 알짜 힘이 2분의 mg이려면 위쪽 방향으로 요 힘이 장력이 작용해야 하는데 장력에서 중력 뺀 값이 요 값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 이거? 이 알짜 힘이 2분의 mg가 되려면 t에서 mg 뺐더니 2분의 mg 나와야 돼요. t는 이항하면은 2분의 2니까 2분의 3mg네요. 2분의 3mg. 그래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2분의 3mg가 맞죠? 알겠어요? 자, 정리할 거 있으면 해 놓으시고 13번 14번 해보십시오. 해볼게요. 13번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는 V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B와 C는 정지해 있다. A와 B, C가 차례로 충돌한 후 동일 직선상에서 함께 운동한다. 결론적으로는 함께 운동하네. 맨 마지막에는 A, B, C의 질량은 이렇다. A와 B, B와 C의 거리는 D와 같았다. A, B, C가 함께 운동하는 동안의 속력, 이거는 이제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얘랑 충돌한 후에도 운동량은 보존이 되고, A, B, C 함께 운동할 때도 처음 운동량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운동량이 NV입니다. NV. 나머지 정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함께 운동할 때는 질량이 6M이 되겠죠. 6M. 6M V 다시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V 다시는 6분의 V가 되는 게 맞습니다. 기억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와 C, B가 C, A와 C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합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나중 운동량이 6MV야.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은 MV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면 되죠. 마이너스 6분의 5MV야. 마이너스 6분의 5MV. 그러면은 이제 충격량은 6분의 B 물어봤구나. 미안해. 네, 선생님 A 계산했네. B 물어봤어요. B. 그러면 B도 마찬가지인데 나중 속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 속도가 6분의 2M이야. 6분의 2M. 나중 운동량이. 처음 운동량 0이야. 그럼 3분의 MV네. 3분의 MV. 3분의 MV가 운동량의 변화량이고 그게 충격량이죠. 그게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중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지. 충돌한 다음에 또 충돌하고 이랬을 텐데, 나중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B가 받은 충격량은 3분의 MV입니다. 3분의 MV. A가 B에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C에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3분의 1배이다. 물체 크기는 무시한다고 했어요. 물체 크기는. 물체 요 크기는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V의 속도로 D를 가는 거니까 A가 B에 충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속력분의 거리고 요때 B가 C에 충돌하는 시간은, 그러면 이제 요 속도를 알아야 됩니다. 속도를 알면 되는데, 이것도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MV는 AB가 충돌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3M이 되잖아. 3M V2-로 써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3분의 V잖아. 3분의 V. 그러면은 속력이 3분의 V로 됐으니까 시간은 더 길어지는 거죠. 요때 시간은 3분의 V분의 D니까 V분의 3D죠. 그래서 이 시간은 이 시간의 3분의 1배이다. 이거 맞는 이야기죠. 이해하시죠? 이게 다 써놓은 다음에 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맞는지. 요때 시간의 3분의 1배다. 맞죠? 네. 디귿 맞아요. 기억 디귿 하시면 돼요. 14번 장난감 자동차가 수평면을 따라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다가 나무 토막에 충돌한 후 X만큼 이동한 다음에 정지하였다. 그 다음에 장난감 자동차가 가와 같은 속력으로 달리다가 고정된 나무 토막에 부딪혀서 다음에 정지하였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가 나무 토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감소한 운동량은 나에서가 크다. 아니죠. 운동량은 어찌됐건 0이 되는 거니까, 뭐 얘가 m이라고 치면 이제 mv였다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한 운동량은 이제 같아야 되는 거고, 자동차가 나무 토막에 부딪혀 정지할 때까지 받은 충격량도 같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 충격력은 요거는 좀 이렇게 걸려. 시간이 오랫동안 걸리고, 요거는 그래도 충돌한 별로 시간이 안 걸리는 거잖아요. 얘는 충격력은 나에서가 크다가 맞죠. 시간이 짧으면 충격량이 동일할 때 시간이 짧으면 충격력은 큽니다. 그쵸? 네, 답은 2번. 여기까지 하시고, 거기 읽을 거리의 관성에 이용해서 자동차 안전띠도, 그러니까 요 시스템에서는 자동차 가다가 끼 서요. 그러면 얘는 원래 앞으로 가고 있던 애잖아. 이 질량이 큰 물체는. 얘는 앞으로 가고 있던 애기 때문에 가겠지. 가게 되면 얘가 이 축이 여기 딱 걸려가지고 안전띠가 이렇게 풀어지지 않게끔 한다. 그런 거죠. 이해하시죠, 이거? 요거는 관성을 이용한 거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요. 지진계가 있는데, 이 무거운 추가 있고, 이거를 좌우로 흔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정한 진동을 이렇게 흔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흔들면 이 추가 가만히 있습니다. 정지 관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추를 매달고, 기록지가 이렇게, 지진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가만히 있는데, 추는 가만히 있는데, 기록지가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요거는 이제 수평 진동계고, 그 다음에 이건 수직 진동계입니다. 수직 진동계. P파가 오면은 요런 걸로 재야 되고, 이제 S파가 왔을 경우에 이제 요런 걸로 재야 됩니다. 아무튼 요거는 둘 다 정지 관성을 이용한 그런 장치입니다. 통합 실전 문제까지는 안 할게요. 요거는 좀 나중에 시험 볼 때쯤 다시 한번 하고요. 네, 사고력 확장 문제나 잠깐 쉬었다가 다음 단원 하겠습니다. 에너지 와열.